표시를 하세요. 이 연두색은 그 수업할 때 연결사 체크했던 부분. 앞에 있는 애닉도트를 얘가 받아주는 부분이었어. 자, 됐죠? 11-3은 키워드를 얘기하세요 라고 한다면 anecdote, 일화가 나와야지. 일화 좋아에 대한 얘기예요. 글쓰기에 일화 들어가면은 기억에 잘 남아, 흥미진진해져에 대한 얘기였어. 그래서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자, 첫 번째부터 보면은 한 가지 방법이래. 근데 어떤 방법이냐?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글을 쓰는 한 가지 방법이요. 그게 뭐냐면 학습하는 거야. 뭘 학습하냐? 일화를 식별하고 쓰고 두는 방법을요. 즉, 일화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흥미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화가 뭔지를 이 뒤에서 설명을 해준 거야. 일화는 이 꽉 짜여진 짧은 이야기야. 짧게 쓰여진 그 미니 스토리가요. 어떤 역할을 하냐? delicious little bite의 역할을 한다고 했지. 맛있는 작은 한입거리, 즉 감초 같은 역할을 해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편집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지. 글에 있어서 초콜릿칩 같은 역할을 해 라고요. 이게 이제 감초 같은 역할을 한다 라는 부분이었고, 자, 뒷부분에 보면은 they are at home 이라는 표현 썼고, be at home 하면은 어디에 잘 맞는,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의 의미라고 했었지. 그래서 as 원급 비교 들어가서요. 그것들은, 즉 일화는 틱에 잘 맞아. 어디에 잘 맞아요? 어떤 연설이나 설교나 이런 것들에 다 잘 맞아. 어떤 것처럼? 특집 기사에 그들이 그런 것처럼. 즉 특집 기사를 쓸 때 일화가 잘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다른 어떤 글에서도 일화는 잘 어울릴 수 있어 라고 그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라고 했고요. 이 부분에 간단하게 여기 먼저 체크하고 들어갈 건데, 지금 여기에 be at home 이라는 거 쓰였잖아. 잘 맞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they fit, 그냥 잘 맞다 라고 바꿀 수 있겠지. 똑같이 as much in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꿨을 수 있어요. 자, 위에는 종류를 가리지 않아 여기저기 다 잘 맞아에 대한 얘기였으면 그 다음에는 위치에 대한 얘기였어. 또 일화는 잘 작동을 한다. 어디에서? 글에 있어서 앞머리에서, 끝머리에서, 그 다음에 illustration 어떤 사파들에서도요. 이 사파라는 건 글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어디에서도 일화는 잘 어울려에 대한 얘기였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핵심이지. 즉, 일화가 어떤 역할을 하냐. 그 무미건조한 어떤 자료들, 데이터에 인간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humanize가 핵심 단어였지.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예시였어. 뭐였지? 굉장히 중요한 의학적인 발전을 발견을 했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기사에는 당연히 그것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기사가 더 잘 기억에 남을 거야. 뭐가 있으면은 일화를 삽입하면요.
일화는 보통 뭐에 관한 것이냐면 사람에 관한 얘기겠지. 지금 여기서도 어떤 환자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 그 medical breakthrough로부터 생명을 구한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간다면 더 기억에 남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이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거든 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독자들이 나중에는 그 발견이 뭐였는지 어떤 통계치나 세부사항이나 핵심 내용 이런 건 잊어버릴 수 있어. 그렇지만 그들은 여전히 일화에 대해서는 기억을 할 거예요. 왜? 일화는 무언가를 말해주기보다는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우리한테 약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도 colorful anecdote라는 얘기를 해줬지. 그렇기 때문에 일화의 어떤 긍정적인 얘기, 글에 있어서 재미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기억에 남게 해주는 그런 얘기를 해줬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적인 포인트들 보면은 여기 일단 대세 체크를 해놨는데 수업할 때도 했지만 여기 지금 how가 생략이 된 거라고 했지. 관계부사 how가 생략이 됐고요. 그 자리에 대시나 in which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 다음에 is 체크해놨고 주어 동사 멀리 떨어져 있지만 one way가 주어기 때문에 동사 수일치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run 다음에 to 부정사가 쓰였어. 근데 요거 오답할 때 보니까 요 개념도 잘 모르더라고. run 다음에 그냥 무조건 to 부정사지. 그치? run은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만 받는 애기 때문에 이 자리는 to 부정사 밖에 못 와요. 그렇기 때문에 to identify로 연결됐고요. 그 to 부정사 자리에 identify, right, place 세 개가 지금 병렬 구조로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and 있기 때문에 등위 접속사의 병렬 구조 물어볼 수 있고요. 이 place 같은 경우는 앞에 ing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placing 주고받게 틀리게 물어보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랑 병렬 구조 이루고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리 as 원급 비교다 라고 얘기했었지. 3월 모의고사에서도 문법 문제 as 나왔었지. 아마 그 자리 then 들어가는 자리였을 거야. 그래서 앞에 비교급이 있어가지고 then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as도 쓰였었어요. 근데 as가 그 원급 비교의 as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아마 쓰였었을 거야. 그래서 보통은 as 가지고 물어보면은 원급 비교부터 먼저 찾아보세요. 근데 원급 비교가 없으면은 혹시 여기 then 자리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면 돼. 얘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지금 as 원급 비교고, 자, 그들이 특집 기사에서 그런 것만큼 잘 맞아 라고 한 거. 그들이 그런 것만큼 뭐 한 것만큼? be at home 한 것만큼 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R을 얘가 받아주기 때문에 똑같이 R로 들어간 거고, 따라서 이 자리에 둘이 쓰면 안 되겠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be at home 이라는 거를 they fit as much로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만약에 이렇게 바꾼다면 이제 앞에서 동사가 뭐가 되는 거야? 비동사가 아니라 fit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 R이 아니라 그때는 do를 쓰겠지. 이해돼요? 지금 R이 들어가는 이유는 얘랑 받아서 들어가는 거라 이렇게 앞에가 쓰여 있으면 do를 쓰면 안 돼.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they fit 이라는 일반 동사로 같은 의미가 바뀐다면 이때는 앞에 있는 일반 동사를 대동사로 바꾸니까 여기를 do로 바꿔줘야지 맞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앞에 쓰인 동사가 뭔지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자, scattered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illustration 꾸며주는 분사의 pp로 들어간 거지. 사파들이 지네가 뿌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pp 형태로 들어갔고요. 따라서 ing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whose 소유격 관계대명사 들어간 거 선행사 여부랑 뒷문장 is saved 수동태 1형식의 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여기 rather than 같은 경우도 뭐뭐라기보다는 뭐뭐야 라고 해서 지금 should랑 told를 연결시켜주고 있지. 따라서 병렬 구조 확인할 수 있고요. 두 개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같은 과거 시제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앞에 이제 remember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tell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본다면 또 헷갈릴 수 있겠지. remember. 그 다음에 rather than 같은 경우가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ing 주고 맞게 틀리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should랑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사 told로 들어간다 라는 거 체크해 두세요. 자, 얘 동의어 정리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그 memorable
기억에 남는, 기억할 수 있는 일화가 주는 어떤 장점 중에 하나지. 그래서 메모러블 중요한 단어고요. 눈에 띄는, 기억할 만한의 뜻이니까 noteworthy나 인상적인 거지. impressive나 아니면은 두드러진 단어로 바꿀 수 있겠죠. 자, compelling이란 단어 쓰였고요. 보통 뭐 설득력 있는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흥미로운, 흥미진진한 이란 의미로 쓰였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문장에 있던 engaging이랑 같은 의미고요. 그 다음에 뭐 pleasing이라던가 appearing 같은 단어들 쓸 수 있겠죠. 됐나요? 11-5요. 6지문이라서 여기 똑같이 7번까지 하고 4개 먼저 하고 쉬는 시간 갖고 2개 나머지 이어서 할 거예요. 11-5 체크하세요. 됐죠? 체크할 거 없어가지고. 자, 11-5도 어렵지 않았어. 그냥 앞부분에서 주제문 얘기해주고 뒤에는 전부 다 얘 들어서 설명해주는 부분이어가지고 일단 호르몬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호르몬의 작용 범위에 대한 얘기였고 가까운 데도 작용을 하고 먼 데도 작용한다. 그 다음에 예시로 인슐린 얘 들어주면서 가까운데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렇게 가까이서 이 작용, 멀리서 이 작용을 함으로써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줘? 항상성에 대한 얘기였죠. 컨스턴트, 일관적이게 만들어줘요.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호르몬의 어떤 결과까지 이어지는 글이었어. 근데 이제 컨스턴트가 이 글의 핵심은 아니에요. 이 글의 주제문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호르몬이 가까이에서 멀리서 작용할 수 있다. 이 작용 범위에 대한 얘기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도 보면은 호르몬이 일단 첫 번째 가까운 데서 작동을 해. 그 가까운 데가 어디냐? 걔네들이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들어갔고요. 또는 멀리서도 작동을 해요. 가 이 글의 주제문 첫 번째 먼저 시작하는 거였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럼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걔네들은 그냥 플루이드 어떤 액체, 용액만 있으면 돼요. 우리 몸속에서 예를 들어서 혈액 같은 거. 그럼 얘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그 만들어진 장소에서부터 작용하는 장소를 같이 연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데에서 작용하는 데까지 이동시켜 주는 건 블러드가 하는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작동하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은 휩쓸려 가는 거지. 어디로? 몸 곳곳으로 휩쓸려 가고요. 그래서 몸 어디든지, 피가 닿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거는 멀리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였고요. 자, 이제 그러나 라고 하면서 가까이 가는 거에 대한 얘기해줬지. 국지적으로도 작동을 해요. 즉 여기서 이제 국지적이라는 건 어디냐면 비시니티라고 하면은 인근이라는 의미였죠. 근처에서. 근데 어디 근처? 세포 외액 근처에서요. 이제 이거 여기는 세포 외액은 뭐냐? 호르몬이 만들어진 곳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끝이야.
그리고 전부 다 얘 들어주는 부분이었어요. 자, 인슐린 예를 들 거야. 인슐린은 일단 만들어져. 그래서 혈액 속으로 분비가 돼요. 일단 췌장에 있는 세포에서요. 언제 만들어지냐? 일단 혈당 수치가 높으면 만들어진대. 그래서 걔가 어디로 가는 거야? 혈액을 타고 간이랑 근육으로 가는 거지. 이건 멀리 이동하는 거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 그래서 걔네가 뭐하냐? 그 높아진 당 수치를 흡수를 해요. 저장을 하기도 하고 에너지 공급을 하기도 하고 멀리서는 그 높아진 당 수치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는 동시에 인슐린이 또 어디도 영향을 주는 거야? 췌장 세포에도 영향을 주는 거지. 즉 근거리에 작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췌장 세포 중에서도 그 호르몬을 분비시킨 세포 바로 옆에 있는 세포에 영향을 준대. 그럼 걔네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면 걔네들을 자극하는 거야. 뭐 하도록? 다른 호르몬을 만들어내도록요. 그럼 이 다른 호르몬은 뭐 하는 거였지? 블러드 수치가 그 혈당 수치가 너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였어. 그치? 그리고 추가적인 인슐린 만들어내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한쪽에서는 높아진 당 수치를 흡수했다면 이 가까운 곳에서는 더 이상 흡수하는 거 만들어내지 마.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였지.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인슐린 반응이라는 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지. 뭐랑 맞아떨어진다 그랬어? 높아진 당 수치만큼 딱 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당 수치가 10이 높아졌어. 그러면은 걔도 10만큼만 내려주는 거야. 에 대한 얘기였어. 따라서 이렇게 멀리서 작동하는 거, 가까이서 작동하는 것의 조합이 어떤 영향을 주냐면 그 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를 했었죠. 됐죠? 자, 그래서 내용 이렇게 확인했고요. 여기도 문법적인 포인트들 보시면 일단 첫 번째, where 썼는데 여기 수업할 때 the place 생략된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where 관계 부사고요. 생략할 수 있는 관계 부사는 대수로 바꿨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in which로도 바꿨을 수 있을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근데 이제 대신에 in which를 쓸 때면 the place를 살려줘야겠지. the place that, the place in which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꿨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connecting 같은 경우는 앞에 컴마가 찍혀져 있어서 분사 구문으로 헷갈릴 수 있는데 앞에 블러드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얘를 수식해주는 분사로 쓰였어. 따라서 얘 만약에 문장으로 바꾸세요 라고 한다면 which connect 정도로 바꿀 수 있어요. P 같은 게 있고 그리고 걔네들이 연결시켜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부연 설명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reaching 같은 경우는 똑같이 컴마 찍고 ing면서 얘는 분사 구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 문장으로 바꾸세요 라고 한다면 and they reach로 그냥 바꿨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reaching 다음에 to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해줘야겠지. reach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랑 쓰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makes them take up 여기는 makes가 사역동사로 들어가는 거였고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보어였어. 둘의 관계 능동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다, 흡수하다 라는 동사 원형으로 썼고요. 이 자리에 to 부정사라던가 pp라던가 ing라던가 들어가지 않는다 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day 이런 식으로 지시사가 많이 쓰였어. 그래서 이 day가 누구 지칭하는지 지칭 문제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day 잘 체크해 놓으세요. 자, at the same time 그 다음에 and 요 부분이요. and 병렬 구조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inhibit이랑 stop이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 앞에 falling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 ing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보면 헷갈릴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stop이랑 inhibit이랑 같이 연결된다 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여기 is 같은 경우는 일단 묻고 얘가 주어니까 수일치하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why는 reason이랑 같이 쓰인 관계 부사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생략할 수 있고요. reason이니까 생략할 수 있다면 대수로 바꿨을 수도 있고요. 관계부사니까 전치사 적절한 거 써서 for which로도 바꿨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위치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봤을 때, 리즌 있으니까 Y지가 아니라, 만약에 이 뒤에 뭐 for이 떨어져 있다면, 그러면은 which for 같이 쓸 수 있다고 했었지. 그래서 이런 거 뒷문장 항상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Y가 맞는 이유는 일단 뒷문장부터 먼저 확인을 했어야겠지. 주어 들어갔어요. 그 다음 stay 대표적인 이 형식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자리, 주격 보어 자리. 이 형식의 완벽한 문장 들어간 거고, 주격 보어기 때문에 얘도 나한테 물어볼 수 있지? 해석할 때는 일정적으로 유지돼 라고 해서 부사처럼 해석이 됐어. 따라서 constantly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볼 수 있는데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로 들어간다 라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밑에 동의어 정리할게요. 일단은 그 vicinity, 근접이라는 거, 근처, 인근, 뭐 이런 뜻이지. 그래서 nearness나 proximity나 locality 같은 단어들 바꿔 쓸 수 있고요. adjusted라는 단어 쓰였었어. 그러니까 인슐린 반응이라는 거는 증가된 수치의 양에 맞게끔 조절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조정된다라는 것은 올라간 만큼 내려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상쇄시키다 같은 단어들 쓸 수 있겠지. 따라서 upset이란 단어나 아니면 결국에 0으로 만들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였어. constant하게. 그렇기 때문에 balanced 같은 단어 쓸 수 있겠죠. 같은 의미로. 그 다음에 constant 일관되게 만들어준다 라고 했을 때 우리 steady 꾸준함이나 stable 안정적인 이나 even 고른 이란 단어 쓸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뭐 sustained 같은 sustained 같은 단어요. 체크해 놓으시고요. 뒤로 넘어가서요. (11-7이요) 체크해 두세요. 여기 파란색으로 밑줄 친 것까지 체크하면 돼. 자, 11-7도 별 내용 아니었어요. 일단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거 있잖아. The illusion of explanatory depth. 이게 이 글의 핵심이지. 그래서 설명 깊이의 착각이라는 게 이 글의 주제문이에요. 그래서 주제문 찾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요거 찾으면 되고, 그럼 요게 뭔데? 에 대한 얘기로 이제 그 얘기 했었죠. 뭐 어떤 간단한 작동법 알고 있어?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 라고 했어요. 당연히 알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 나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뭔가 간단한 기계? 뭐 이런 것들의 작동 방법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지퍼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 그 다음에 뭐 변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거 되게 베이직한 거잖아. 간단한 거잖아. 라고 해서요.
걔네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rocket science가 아니야. 즉, 고도의 지능이 필요한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rocket science랑 같은 의미로 우리 쓸 수 있는 게 brain surgery 같은 단어요. 그러니까 뇌수술이라는 거, rocket science 이런 것도 뭐야? 고도의 지능이 필요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자, 어차피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지. 그들의 이해도에 대해서요. 이러한 단순한 아이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가 이 글의 주제문이고 이게 바로 설명 깊이의 착각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엔 전부 다 예문이었어. 그 예시 들어주는 부분이었지. 그래서 한 연구에서 이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요청을 한 거야. 평가를 해달라고. 뭘 평가해달라고 했냐면 1점부터 7점까지 주고 그러한 제품들, 즉 아까 얘기했던 지퍼, 변기 이런 애들 어떻게 작동하는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지금 평가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참가자들한테 실제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지. 이번엔 어떻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한테 설명을 해줘봐 라고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걔네들이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뭐 할 수 없었어? 설명할 수 없었어요 를 얘기하는 거였겠지.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다시 요청을 받았어요. 뭐 하라고? 그 질문을 재방문하라고. 즉, 그 질문 다시 한번 검토해봐 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참가자들이 어떻게 했어? 자신의 점수를 낮췄어. 아까는 변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나요? 했을 때 7점. 네, 알아요. 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뭐 3점. 이 정도로 낮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실험 얘기할 거예요. 이번에는 학생들이 요청을 받은 거야. 설명해 달라고. 자, 자전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스케치ing 아웃 함으로써 그 방법을 그림으로 그려서, 즉 여기서 스케치ing 아웃 the mechanism이라는 거는 위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하세요 라는 거랑 같은 거라 그랬지. 이렇게 설명을 해 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그 결과는 놀라웠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과업을 완수하지 못했어요. 즉 설명하지 못했어요. 비록 뭐일지라도 자전거는 우리한테 일상적인 친숙한 물건이잖아. 물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지 못했어. 근데 여기도 앞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얘기가 있다고 했죠. 학생들한테 자전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 오, 당연하지 라고 얘기를 했겠지. 근데 그거를 스케치 아웃 해봐 라고 했을 때는 할 수 없었어 에 대한 얘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이요. 어떤 현상이냐. 사람들이 자기가 실제로 그런 것보다, 즉 실제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뭐예요? 설명 깊이의 착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글의 주제가 설명 깊이의 착각이고요. 근데 사실 밑에 문장에서 다 나왔지. 맨 마지막 문장에서. 설명 깊이의 착각이 뭔데?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얘기하면 되겠죠. 실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내용 이렇게 확인했고요. 요 소재랑 주제랑 그 다음에 overestimate their understanding 이 부분도 요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빈칸 문제 물어볼 수 있겠지. 그치? 요 부분이 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빈칸으로 원래 나왔던 거고 얘랑 이제 같은 의미가 overestimate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다시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여기 지금 문법적인 거 보면은 how a zipper works 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간접 의문문이 다 쓰였어. 그치? 따라서 여기도 의, 주, 동, 간접 의문문 순서 확인해야 되는데 오빠 모답할 때 보니까 간접 의문문도 잘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의문사가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물음표 없이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야. 간접 의문문이야. 그럴 때는 의주동 순서 확인하라고 했었고요. 지금 밑줄 친 부분들 전부 다 간접 의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의주동 쓴 거 확인하시고요. 근데 다만 얘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보통 우리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면은 물음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럼 여기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이 아니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 근데 이 물음표 누구 거? Do you? 얘 거지.
그치? 얘가 가져오는 물음표고요. 여기 하우가 가져오는 거는 지금 물음표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찬가지 간접 의문문이다 라고 한 번 더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밑에 부분에 knowing 같은 경우는 앞에 is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 동사 앞에 있는 동명사 주어로 쓰인 거지. 그래서 아는 것은 이라고 해석이 됐고요. 따라서 to know로 바꿨을 수 있는 부분이지. 자, 아까 본 것처럼 명사구 자체가 주어 자리에 쓰였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전부 다 간접 의문문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자, 여기는 체크 안 돼 있는데 수업할 때 한번 얘기하긴 했어. 이 do도 지금 대동사로 쓰인 거지. 그렇게 할 수 없었어 라고 했을 때 뭐 할 수 없었어? 설명할 수 없었어 라고 했었죠. 그래서 explain을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do로 들어가는 거고, 따라서 to be so 요렇게 비동사로 오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 do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대동사지. 실제로 그들이 그런 것보다 더 많이 안 돼. 그럼 그들이 뭐 하는 것보다? 아는 것보다 라고 해서 얘가 받아주는 건 no여서 do로 받은 거고요. 따라서 are 주고 맞게 들리게 물어보면 당근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has come을 쓴 이유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알려져 왔어 라고 해서 뭐 현재 완료 못 쓸 이유 전혀 없는데 지금 주어랑 동사랑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phenomenon 이 주어고 따라서 동사 단수로 들어가는 거 수일체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도 동의어 정리할게요. 일단은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는 거 중요한 단어라고 했지. 뭐 얘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은 아니어서 overrate, overvalue, over 들어가는 애들. 그 다음에 inflate 같은 경우는 이제 팽창시키다, 확대하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확대 해석하는 거니까 inflate 같은 의미로 쓸 수 있겠죠. 위에 lower도 아마 체크가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체크해놓기는 했는데 어휘 문제로 들어갈 수도 있어서 여기다 적진 않을 거예요. lower 너무 여러 번 해가지고. 근데 머릿속에 지금 생각이 나야 돼. 그럼 낮추다 라고 했을 때 여러 번 썼던 애들 있잖아. 뭐 lessons, less, diminish, reduce 이런 애들 머릿속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놀라웠어 라고 했을 때 striking 들어갔고요. 얘의 동의어 놀라운의 의미니까 dramatic 이나 noticeable 주목할 만한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tuning 이런 단어들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1-7까지 먼저 보고요. 10분 쉬고 나머지 거 이어서 할게요. 45분에 시작할게요.